반갑습니다, 여러분. 3주차까지 강의를 하고 이제 4주차 이제 들어왔습니다. 4주차. 그래서 3주차에 우리가 경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교수님이 경영 전략의 정의와 그다음에 기업 수준의 전략, 그다음에 사업부 수준의 전략, 그다음에 사업부 이하의 기능별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주차의 경영 전략 그 교육 내용과 연계해서 두 번째 사업부 수준의 전략을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리고 4주차 다음번 강의에는 기업 수준의 전략인 해외 진출에 대한 해외 진출 방법에 대한 걸 이야기할까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경영 전략 중에서 두 번째 사업부 수준의 전략 과 연계된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업 수준의 전략과 연계된 해외 시장 진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4주차 강의를 마무리할까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 전략 중에서 사업부 수준의 전략, 다시 말해서 기업이 현재 들어가 있는 시장과 들어가 있는 사업 내에서 나와의 경쟁자와의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방법으로 경쟁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것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런 사업부 수준의 전략, 다시 말해서 사업부장 책임하에 기업의 단기적 성과를 지향하는 이러한 전략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별다른 방법이. 주로 원가 우위에 의한 전략과 그렇죠? 아니면은 뭐 차별화 우위의 전략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본원적 전략 이렇게 한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가 우위에 의한 전략과 차별화 우위에 의한 전략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원가 우위에 의한 전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가가 싸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과 경쟁 기업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업계인데 제품이 A 제품, B 제품 같아요. 그죠? 소비자가 볼 때 A 제품을 구매해도 뭐 상관없고 B 제품을 구매해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 뭐 비슷비슷한 효용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나는 가급적이면 좀 싼 거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쇼핑을 갔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나는 반드시 저 제품은 저 브랜드야. 나는 무조건 우유는 저만 먹어야 돼. 뭐 라면은 난 꼭 저거. 이런 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매니아층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보통 우리가 그것을 고객 충성도, 브랜드 충성도라고 하는데 특정 고객이 특정 브랜드와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러한 로열티, 커스터머 로열티, 브랜드 로열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슷한 효용을 주는, 비슷한 만족을 주는 그런 재화라면은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도 그래요. 예를 들어 물을 사는 거야, 생수를. 생수라는 게 그렇죠. 여러 A 제품, B 제품, C 제품인데, 얘는 1,000원이고 얘는 800원이네, 700원이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700원짜리 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게 원가에 있어서 우위죠. 그럼 기업이 생산한 재화가 이런 원가 측면에서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할 때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부 수준의 전략으로서 원가 우위 전략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 원부자재, 부품을 싸게 사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완제품 제조업자인데 공급업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 관계, 구매 관계에 있어서 좋은 원부자재 부품을 아주 싸게 사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나의 경쟁자보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기본적으로 원가 조달 능력에서 훨씬 싸게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을
제품가에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원가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거는 이런 방법도 있죠. 경쟁사와 조달은 비슷하게 해왔어. 시장에서. 비슷한 가격에 공급받았어. 우리나 경쟁사는. 근데 우리가 생산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공장, 생산 시설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쟁사보다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어떻게? 불량률을 줄이는 거예요. 제품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량률을 줄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공정을 개선해서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단위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어떤 경쟁사는 10시간 공장을 가동해서 100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2배인 200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동일한 어떤 생산 요소가 투입되었을 때 생산성이 2배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조건에서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훨씬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죠. 동일한 비용 요소를 투입했는데 2배만큼을 생산했으니까 원가에서 우위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을까? 2가지 얘기했죠. 원료 조달 측면에서 싸게 계약을 하거나 할 경우 조달 측면에서 우위. 또 하나는 자기의 생산 공정에서의 어떤 효율성과 생산성, 품질 관리를 높이는 경우. 마지막은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생산 시설 자체를 현재의 위치보다 좀 더 저렴하게 저렴한 비용을 지불해서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생산 시설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경우.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어때요, 여러분? 한국에 임금이 비싼 선진국에 위치하는 것보다 임금이 저렴한, 그렇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 생산 시설이 위치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단위당 생산 비용이 훨씬 낮아지는 것이죠. 나이키 운동화를 만드는데 미국에서 만들 경우, 한국에서 만들 경우,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만들 경우 어때요, 여러분? 원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는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운동화들은 어때요? 전부 생산 시설이 임금이 싸고 저렴하고 풍부한 그런 국가에 생산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메이드 인 뭐 차이나, 비엔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써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 원가 우위를 가져올 수가 있겠네요. 또 아까 2번째 교수님이 원가에서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에 자기 자체 생산 시설에서 품질 관리를 잘해서, 그다음에 공정 개선 노력을 잘해서 경쟁사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생산성 높게 생산하는 것도, 생산 관리 능력, 품질 관리 능력도 원가 우위를 가져오는 하나의 그 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와 관련해서 이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자, 교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경험 효과를 얘기하고 싶어요. 경험 효과. 익스피리언스 이펙트 이렇게 되게 되죠. 이 경험 효과는 뭐냐면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많이 생산했을 때 처음에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뭐 이렇게 가잖아요. 동일한 제품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처음에 생산할 때보다 많이 생산했던 그 시점과 비교해 보면 처음보다는 아주 많이 생산했을 때 그 시점이 훨씬 더 원가가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 효과, experience effec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쉬운 예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굉장히 단순한 작업 같은데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가 그쪽 직원들한테 배워서 해보니까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게 익숙치 않아. 근데 하루 하고 일주일 해보니까 좀 더 나아져. 한 달 하니까 더 나아져. 두 달, 세 달, 네 달, 한 5달 알바를 하니까 거기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 돼.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기업의 제조업, 생산 현장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많이 만들게 될 때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품질 관리도 좀 잘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 공정도 개선할 것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개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동일한 비용을 투입했을 때, 동일한 생산자원을 투입했을 때 산출할 수 있는 아웃풋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위당 원가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게 경험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이러한 경험 효과에 의한 원가 우위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많이 생산했다고 해서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생산의 과정 속에서 많은 양을 생산해왔던 그 시간 속에서 거기에 관련된 경영자와 직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왔을 때 그에 상응해서 경험 효과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물건만 많이 생산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냥 그런 노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겠지, 그런 기업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관리 개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고 그죠? 원가를 낮추게 되죠. 여러분들 느낄지 모르겠지만 신제품이 처음에 시장에 나올 때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는 생산성이 별로 없겠지. 생산하는 기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동일한 재화가 가격이 높아. 근데 그 재화가 시장에서 보편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생산하게 되고 또 먼저 진출한 기업이 그죠? 이러한 경험 효과로 인해서 단가를 더 낮추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재화가 흔해지면서 가격도 다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재화들이 처음에는 비싼데 나중에는 보편화되는 거죠. 모두 이러한 경험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차별화 우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차별화 우위는 어때요? 기업이 이 시장에서 경쟁자와 경쟁 전략으로서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를 거는 거죠. 차별화라는 것은 다른 경쟁 기업보다 내 기업의 재화가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품질이 되었든 기능이 되었든 제품의 디자인이 되었든 뭐 브랜드가 되었든 그죠? 아니면 뭐 기술력이 되었든 뭐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가 되었든 뭐 아니면 매장의 크기가 되었든 보유하고 있는 유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의 수가 되었든 뭐가 됐든 하여튼 내 경쟁 기업보다는 고객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고객에게 구매 의사결정을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차별화 우위예요. 그래서 이 차별화 우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매일같이 소비되는 소비재 같은 경우는 원가 우위에 의한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많이 소구가 되는 것이고 차별화 우위는 그보다는 조금 그죠 고가품, 내구재, 어떤 전문품 이런 것들은 차별화 우위에 의한 그죠 경쟁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가격보다는 이 제품의 브랜드 또는 이 제품의 기능, 이 제품의 스타일 이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제품들을 보세요. 그런 것들은 일반 소비재라기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내가 돈을 들여야 되거나 내구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차별화 우위가 형성된 제품은 어때요, 여러분? 고객들이 비용보다는 그 제품의 그 차별성에 이끌려서 구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명품 어때요, 여러분? 명품이 돈, 뭐 비용 갖고 뭐 이렇게 고객들이 사고 안 사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브랜드를 보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 다시 말해서 브랜드 로열티가 조금이라도 형성되어 있는 제품군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제품의 그 차별성 때문에 비용이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또는 구매의 편의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제품은 집 근처에 있어도 또 내가 좋아하는 제품은 저 멀리 버스 타고 가서 사야 돼도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제품을 사러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차별화 우위에 의한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 중장기적으로는 그 차별화된 성격으로 인해서 그 기업과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충성도, 고객 로열티, 커스터머 로열티, 고객 충성도를 형성하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 로열티, 커스터머 로열티를 형성하게 되면 그 고객은 경쟁사의 어떠한 마케팅 노력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제품, 기업을 바꾸지 않게 되죠. 보통 그런 기업을 보통 우리가 열성 고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많은 고객들을 우리 기업과 제품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유치할 수만 있다면 기업에서 매년 막대하게 쏟아붓는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 이런 거를 굳이 지불하지 또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의 광고, 프로모션, 홍보 이런 일련의 마케팅들은 뭘까요, 여러분? 이벤트 행사 이런 건 결국은 우리 기업의 제품에 충성도 있는 고객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정.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뭐예요? 충성도 있는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충성도. 그래서 기업 사례 중에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끝으로 하나 사례를 교수님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미국에서 여러분 포드 자동차 알죠, 여러분? 포드 그죠? 포드 자동차가 원가 우위 전략으로 그죠? 성공을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차별화 우위 전략으로 성공했다가 역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보면 재미있는데 자동차를 볼까요? 포드에서 모델 T라는 자동차가 여러분 1909년도에 만들어졌대요. 1909년도에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850불이에요. 850불. 근데 이게 17년 동안 생산을 했어요. 1926년이 되니까 얼마에 생산이 가능했냐면 260불. 그죠? 거의 3분의 1가량으로 떨어졌죠. 교수님이 얘기한 experience effect, 경험 효과에 의해서 원가가 절감된 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요때는 한 대를 생산할 때 850불이나 들었는데 이때는 3분의 1은 260불이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그러니까 반복 생산해서 원가를 저렴하게 해서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져서 대부분의 이 당시 차들은 모델 T였어요. 모델 T가 뭐냐면 여러분 미국 그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 오래된 자동차 있죠. 검은색으로 돼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된 거. 리어카 바퀴, 수레바퀴처럼 된 자동차 그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다 그거예요. 그냥 자동차 그거 하나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 위에서 대부분의 차는 이제 자동차는 이제 포드의 이 모델 T가 미국의 자동차라는 제품을 대표하는 그죠? 제품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이 한창이었던 최정점에 이르렀던 1926년도에 GM에서 여러분 쉐보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쉐보레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만들고서 시장에서 보니까 포드사에서 만든 모델 T에 대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식상해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자동차가 있는 것만 해도 신기하고 편리하고 그랬는데 17년 동안 똑같은 차를 타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새로운 니즈가 자꾸 생기는 거야. 기존의 제품에서 충족이 안 된 니즈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동차는 저렇게 저런 디자인만 있을 수 있지? 저렇게 네모 반듯반듯한? 왜 모델 T장차는 검은색밖에 없지? 검정색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니즈를 찾아서 쉐보레에서는 디자인도 좀 유선형의 이렇게 아주 그죠? 멋진 디자인을 가진 자동차. 색깔도 빨강색, 노란색, 알록달록한 색깔도 생산도 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옵션도 굉장히 만들어내죠. 핸들, 뭐 시트의 색깔, 시트의 재질,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수백 가지의 옵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단순화된 제품으로 많이 생산하는 경험 효과를 통해서 원가위를 점했던 포드와는 달리 차별화 우위 전략을 구사했어요. 자동차의 고객 취향, 개개인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모든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차별화 우위 전략에 의해서 모델 T, 그 당시에 대부분의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모델 T를 넘어서서 쉐보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 점유율이 포드에서 GM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포드가 한 번도 GM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도 잠깐이었고 얼마 안 가서 이제 GM은 어떤 경우에 닥치냐면 차별화 우위에 의해서 원가 우위 전략을 구사했던 포드를 넘어서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차별화 우위 전략을 너무 구사하다 보니까 고객 만족은 짱인데 기업의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소비자 니즈는 최고로 맞췄는데 기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사업부 수준의 전략으로 본원적 전략인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우위 전략을 구사했던 사례가 되고 또 구사했다가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한 아주 재미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업부 수준의 전략인 그죠? 경쟁 전략 그 중에서도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우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말한 대로 기업 순회 전략 중에서 해외 시장 진출 전략,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진출 방법, 엔트리 모드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